한편의 세월호 극영화가 또 나왔습니다. 목화솜 피는 날. 오늘은 신경수 감독님 만나 뵙고 영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가 저 취재 편의점 개점하고 영화 감독님은 저희가 처음 모시는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들은 주로 정치인들, 뭐 이런 분들 주로 모셨는데 영화 감독님은 저희가 처음 모시고 사실 원래는 SBS 드라마 PD를 오래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하얀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처음 출연자분들께는 뜨거운 연대 인사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애청자분들께 전 세계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10주기 극영화 목화솜 피는 날의 감독 신경수입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연대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극장에서 개봉해가지고 상영 중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주변의 분들 홍보 많이 해서 극장에 다 같이 좀 찾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영화 작품 계속 또 만들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집회 나오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혹시 목화솜 피는 날 시청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짧은 예고편 잠깐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기억을 안 하고 싶은 거야. 이 배 끌고 가서 뭐 달라고요? 지켜보려고요. 너희 아빠 지금 집착을 하고 있어. 그러는 엄만 방관하고 있잖아. 그냥 두면 돌아온다니. 네 동생 방 더는 이렇게 못 보겠어. 아빠는 엄마처럼 척도 못하는 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더 다치는 거고. 아빠 다칠까봐 미치겠다고. 경은이하고 약속했으니까 아빠가 다 해주겠다고. 우리 봄날은 경은이 있던 날에서 끝난 거야. 여기는 세월호 내부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이란 어째 이래. 우리 경은이 예쁜 모습으로 우리 아가는 아니어도 누군가의 아가로 다시 태어나서 예쁘게 잘 크고 있을 거라고. 네, 저도 사실은 주말에 봤습니다. 네, 영화 봤는데 막판에 많이 울었어요. 예, 마지막에 진짜 눈물이 막 쏟아졌는데 저만 그런 것은 아니고 그 객석에 있는 많은 관객들이 마지막에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가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극장에서 문을 활짝 열고 불을 켜고 문 활짝 열고 청소하시러 들어오시는데 많은 객석에 있는 관객들이 못 일어나고 네. 다 우시고 그러다가 이제 정돈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원래 포인트를 마지막에 두시려고 했던 게 감독님의 의도였습니까? 이제 저희 그 드라마 후반부를 보면은 네. 약간 엔딩으로 생각되어지는 지점들이 여러 포인트들이 예. 사실은 있어요. 예. 일단 주인공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욕심은 그 에필로그도 영화 안으로 이제 더 집어넣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후반부가 좀 처질 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바깥으로 뺐고 예. 배치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예. 또 이제 크레딧이랑 예. 같이 올라가다 예. 보니까 예. 다른 관점에서 보면 또 의미가 예.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예. 그 배치도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가족들 취재도 하고 또 인터뷰도 많이 하고 농성장에도 가 있고 막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요. 감독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드라마 PD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이 영화가 극영화로는 처음 입봉작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세월호로 입봉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세월호를 소재로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서 드라마를 제 이제 예. 본업은 드라마 예. 감독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여러 책도 읽고
읽고 이제 예. 그 준비를 나름 하고 있었는데 예. 이 작품이 제게 찾아와 준 거죠. 사실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예. 기적처럼. 예. 그래서 2년 전에 연분홍치마의 이지훈 PD가 네. 이제 제 평소의 생각을 알고 있어가지고 네네. 제안을 주셨어요. 10주기 프로젝트에 예, 예. 극영화를 맡아달라고. 예. 그래서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때 감독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2014년 4월 16일. 그 당시에는 제가 예. 3days라는 드라마 예. 16부작의 13회 방송 날이었어요. 방송날. 수요일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사전 제작이 많지만 지금은 거의 예. 그때. 그렇죠. 반대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밤새 편집하고 예. 아침에 이제 음악을 붙여서 목동에 이제 넘어가는 택시 안에서 이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예, 그 뉴스 보도로. 네. 예, 예, 네. 예. 근데 초반에 막 전원구조했다고 해서 다들 됐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정말 온 국민, 온 나라가 정말 충격에 네. 빠졌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은 10년이 지났지만 왜 이렇게 저는 아직도 해결된 게 없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많은 것 같다. 의문점이 너무 많다. 여전히 국정원에 관계된 문건들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 그 관련해 가지고 참여연대에서 소송까지도 제기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감독님은 세월호 10년에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 뭐 이런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세월호 10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런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뭐 세월호 이전에도 큰 참사들이 있었고 네. 안타깝게도 뭐 이태원, 뭐 네. 오송 그리고 최상병 네. 이렇게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혀 발전한 게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퇴보했다라고 네. 생각하기 쉽지만 그래도 사회의 각 부분이나 네. 그 개개인들이라든지 진보하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간 지점들은 또 저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네.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한 이야기를 예.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예. 사실은 이태원에서 더 이제 만들어 나가야겠지만은 네. 세월을 통해 가지고 시작이 됐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은 마냥 절망하고 이렇게 회의주의자로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안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는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께서 이 관객들에게 두 가지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집착, 그리고 하나는 방관. 그러니까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뭐 좀 막 끊임없이 막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되고 그 안으로만 들어가거나 또 아니면 뭐 우리 애들이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완전히 뭐 잊혀져 버린 그냥 완전히 잊고 지내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본 게 맞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 세월호라는 사건을 놓고 이제 두 가지 방식의 어떤 대응이라고 네. 할까 이제 받아들이는 방식일 텐데 네. 이게 너무나도 큰 아픔이기 때문에 특히나 유가족 분들은 네. 그냥 정말 집착을 할 수밖에 없거나 이제 그렇죠. 또 방관하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예. 만약에 이제 우리 사회가 예. 조금이라도 상식이 통하고 더 정상적인 사회라면은 이거를 좀 제대로 이제 바라볼 용기도 있고 그럴 분위기가 만들어질 텐데 네. 여전히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헐리우드 영화 중에 이제 그 허드슨 강에 이제 불시착한 네. 그 비행기를 배경으로 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설리라고 하는 예. 이제 영화가 있는데 예, 그 영화 예. 보면은 예. 정말 침착하게 이제 예. 대응해가지고 관객들이 이제 다 무사히 구조가 되는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예. 그 영화 보면서 예. 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호하고 예.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는 그런 네, 네. 상황이었다. 저도 이 영화를 봐야 되겠네요. 말씀해주신 대로 10년이나 지났지만 우리가 이제 세월호에 대해서 여전히 이렇게 세월호를 떠나 보낼 수도 없고 이거를 끌어안고 있긴 한데 뭔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그 세월호가 던진 정말 자본주의 모든 문제가 응축된 사건이 세월호 참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면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된 거 없이 그냥 유가족은 유가족들 나름대로 싸우느라 10년. 뭐 그냥
정부나 이런 데서는 감추느라 10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느라고 10년. 그다음에 언론은 그때는 열심히 보도했지만 지금은 그냥 방관하는 수준. 그리고 사실 이 정도 됐으면 막 연속 보도나 이런 게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뭐 세월호 10주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분석해보는 그런 보도도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세월호를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용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또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지적들에 대해서 네. 100% 공감을 하고, 네.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거예요. 집에 이제 학교에서 왔더니 테이프 하나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네, 네. 테이프를 이제 틀었더니 예. 그게 이제 광주 5.18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였어요. 이제 5학년 때 봤던 거죠. 예.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예. 5.18 이제 그 청문회가 예. 열렸고 예. 그때 이제 활약하셨던 이제 국회의원 예. 분들이 이제 노무현 돌아가신 예. 예. 대통령 뭐 예. 또 돌아가신 신기하 의원 이런 분들이 예. 이제 제 뇌리에 이제 뚜렷하게 박혀 있거든요. 아. 근데 어쨌건 광주도 굉장히 오랜 시간 광주 사태였잖아요. 예, 예.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고.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40년이 더 지났는데도 여전히 뭐 간첩의 소행이고 네. 뭐 빨갱이들이 맞아요. 이제 이런 말들을 네. 내뱉는 사람들이 이제 꽤 있는데, 세월호도 저희가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예. 40년이 지나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예. 저는 걱정이 굉장히 아. 들어요. 그래서 예. 예.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담으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네. 지금 목포 신항에 있는 네, 네. 세월호 선체를 예. 이제 그 내부를 찍을 수 있다라고 예. 해가지고 또 이제 이 영화를 예. 하게 마음먹은 큰 이유였는데, 이제 그 선체가 예. 정말 이제 지금도 계속 비 맞아가면서 녹슬어가고 있는데 예. 정말 어디에 가가지고 폐기 처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또 들어요. 그래서 이 선체를 좀 예. 보존하고 예. 다시 한번 그게 예.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예. 교육의 그렇습니다. 어떤 현장으로 예. 이렇게 탈바꿈하는데 예. 이 영화가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목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그 선체 자체를 세트로 쓰셨더라고요. 아마 극영화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예. 네. 그 최초의 실험인데, 사실은 그 선체 안으로 들어가서 촬영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혹시 뭐 목포시나 이런 데서 협조한다 만다 뭐 이런 걸로 좀 예. 말이 있었을까요? 저도 이제 몇 차례 목포 신항해를 내려갔는데 항상 철조망 바깥에서 이제 바라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영화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 네. 우리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의 유가족분들이 오랜 세월 이제 싸우고 네. 이제 지켜낸 거죠. 그래서 그 선체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작년 5월 촬영까지만 네. 하더라도 유가족분들과 예. 해수부가 이제 공동으로 관리하고 선체를. 예. 그리고 이제 뭐 단체에서 이제 예. 견학을 하고 싶다거나 하면은 예. 이제 유가족분들이 직접 예. 안내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다크 투어가 되는 거죠. 예. 선체 내부를 이렇게 돌면서 예.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사실에 대한 네, 이야기를 네. 들을 수 있는 어허. 그야말로 교육의 공간이었는데. 예. 5월 저희 촬영 이후에 예. 이제 안전상의 이유라고 하는데 예.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예, 선체 지금은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단언컨대 이제 예. 이 영화만이 예. 세월호 선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기록이 지금 지금으로서는. 되어버린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 안전상의 이유로 이런 결정을 한 건 윤석열 정부입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 전 정권까지는 이제 들어가서 다 보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영화를 촬영할 작년 무렵에도 상당히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부식 상태가 심각하고 네.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관리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상태에서 최선의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예. 바깥 내부 다 이제 안전 바나 뭐 안전 비임을 다 올려가지고 예. 무너지지 않게 세워놨었고 예.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위험한 공간은 이렇게 들어갈 수 없게끔 저지선이 예. 쳐져가지고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안내 이제 있을 경우에는 네. 안내하시는 선생님과 네. 또 이제 해수부 직원들이 동참해가지고 음흠. 이 그룹을 이끌어서 네. 또 안내를 했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예, 예.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감독님은 영화 촬영하느라 세월호 선체를 처음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이따금씩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전에도 이제 저희 큰 애 데리고 네. 한 번 갔었고 둘째가 조금 더 커가지고 또 한 번 또 갔었고 네. 아마 2차례 정도 네. 목포 신항에 내려갔습니다. 그러군요. 그때 바깥에서 안으로도 다 보셨었나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그 철조망 바깥에서 본 철조망 바깥에서. 게 다죠. 예, 예. 그러다가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촬영하시기 위해서 이제 뭐 답사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어떻든가요? 저는 사실 그 가까이에서 보긴 했습니다만 선체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그 앞에서 생방송은 했었는데 들어가지는 못했거든요. 철조망에서 바라보는 세월호는 예. 지극히 이제 외롭다. 정말 고립무원이구나. 예. 섬이 돼가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예. 생각이었는데 네. 가까이 다가갔을 때 외경을 이제 보러 가려면 네. 그 근처에 이제 유류품들이 많잖아요. 이를테면 그 실려 있었던 녹슨 네. 뭐 자동차부터 해서 그 퍼낸 뻘부터 해가지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 있는데 예. 이렇게 외관을 보니까 그 예. 질감이 예.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정말 이렇게 녹슬어 버렸구나. 예. 그리고 이제 꺼내려고 구멍 뚫은 곳을 다시 기워놓은 이제 누더기가 된 철판 같은 예. 것들 예.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내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네. 정말 비현실적이더라고요. 너무나 이제 거대한 네. 빈 공간이 이제 어둠의 빈 공간이 있는데. 네. 어렸을 적에 이제 저 되게 좋아했었던 만화 영화가 이제 미래소년 코난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보니까 그게 이제 핵전쟁, 인류의 세계 대전쟁으로 맞아요. 이제 다 망해버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인류의 이야기를 그렸는데, 그러니까 세월호 선체라는 세월호 사건이라는 게 네. 그만큼이나 비현실적인, 그러니까는 있어서도 안 되고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게 예. 그 선체 내부가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앞서 초반에 막판에 엄청 울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저는 이게 동수아버님 캐릭터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주인공이 이제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잠수사들이 그 좁은 방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다 얽혀 있어서 그 아이들이 도저히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뭐 얘들아 엄마 보러 가야지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눈을 맞추면서 한 명씩 끌어올렸다. 저는 그 내용에서 진짜 지금도 또 울컥한데 네. 이 사람 사는 게 말이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뭐 협력하고 협조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설리라는 영화에서 또 침착하게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구조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아비규환의 상황이었구나. 그걸 그 현장에서 목도한다는 게 참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촬영이 실제 진행이 될 때 네. 이제 그 공간에 들어온 스태프분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많은 생명을 이제 앗아간 공간이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정신을 제가 똑바로 차리고 촬영을 정확하게 신속하게 끝내지 않으면 이게 좀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집중해서 예. 촬영을 진행. 그러면은 선체 안에서는 모두 얼마나 촬영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뭐 사실 전체 촬영 일정이나 예. 회차가 넉넉할 수가 없어서 네. 밤 촬영 예. 하루, 낮 촬영 하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진행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것들을 호소하던가요? 촬영 스태프들. 뭐 어떤- 어지럼증 그리고 그러니까 울음, 이거 고통인 거죠. 괴로움, 예. 짓눌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 공간에.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스태프분들, 배우분들이 다 이겨내고 네. 전달하려고 했던 건 특히 이제 에필로그를 배치하려고 했었던 거는 네.
이제 그 선체를 안내해 주시는 동서 아버지가 네. 말씀을 하실 때 밝으세요. 씩씩하세요. 그러니까는 그게 10년의 어떤 삶이라는 게 자기 자식을 잃은 그 공간에서 저럴 수 있구나, 저게 살아내는 거구나 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톤 앤 매너가 마냥 슬프지는 말자, 네. 그런 것들을 되게 좀 느꼈던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선체 안에 보면은 바닷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예. 뭐 따개비라든지 뭐 예. 하얀 그 바다 생물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너네들이 예. 그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었구나, 이 공간에서 어떤 증인처럼 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고통도 있었지만은 되게 에너지 넘치게 네. 다 같이 작업을 예. 했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화가 전반부 굉장히 밝고 경쾌하게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굉장히 좀 힘들었다가 이제 마지막에 동서 아버님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그래, 뭘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영화 속에 살짝 좀 들어가 보면요, 극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세월호 취재하면서 그 소위 얘기하는 폭식투쟁 장면을 볼 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그때 저의 마음이 좀 투영이 됐었는데, 감독님은 어떤 차원에서 이 대사를 좀 썼을까요? 네, 거의 지금 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예, 심정일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가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피해자들에게 예, 너무 가혹해가지고, 예, 사실은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예. 단식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음식들 시켜가지고 먹는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만약에 나의 부모, 나의 자식, 나의 형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그렇게 광장에 오셔가지고 즐겁게 먹는 분들도 그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인 거죠. 너무나 충격적인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안타까운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민낯을 네. 보여줄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막 굉장히 야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명사회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뭐 보면 이제 그게 뭐 저도 아이들 키우고 있습니다만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그렇고 뭐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그렇고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저희가 클 때보다 훨씬 더 공동체성이 없어졌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 그런 거는 없다. 일단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단 뭐 나만 잘 되면 돼, 뭐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사람들을 서글프게 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말미에 이제 버스 네. 운전하는 황진수 네. 캐릭터가 네, 회차합니다. 계속 가실 거죠? 네, 네, 가야죠. 이제 네, 이렇게 네.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예, 그 대사 전에 10년도 더 된 것 같다. 더 이상은 못 내려갈 것 같다. 네, 이제 네. 이런 이야기를 맞아요. 예. 해요. 근데 아마 그 우리 일반 시민분들의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일상이 지치고 힘들고 자기 일이 바쁘다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본 마음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황진수가 본 마음은 뭐 더 이상 뭐 당신은 쳐다보지도 않겠어 이런 마음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예. 그 마음을 그 속내를 이야기하지만은 다시 버스를 몰고 같이 가는 사람이 네. 황진수인 거고 그래서 저는 아직 그런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고 하지만 선의를 가진 시민분들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네. 그 가혹한 사람들의 스피커가 이제 크고 네, 무대에 나서가지고 과시하는데 스스럼이 없기 때문에 그게 눈에 더 많이 띄는 것뿐이지. 네, 그래서 제발 이 영화를 예. 많은 사람들이 봐가지고 네. 아직 그래 살만하- 살만하구나 예. 이렇게들 있구나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객석을 저 말고 어떤 사람들이 보러 왔지 이렇게 저도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극장에서 왜 이제 그 스크린만 바라보지 옆에 누가 왔는지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유독 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왔을까를 살펴보게 된 영화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하철 1호선 마지막 공연 네. 때 똑같았어요. 저도 주변을 네. 엄청 두리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나하고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지 누가 왔을까 이거 확인하고 싶은 그런. 네, 그게 일종의 어떤 연대감, 네. 뭐 그 공동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간 좀 나만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냥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자리 같은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 경호하고 수연 두 사람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인데요. 그 이런 대사가 있어요. 우리 봄날은 경은이 있던 날에서 끝난 거야. 그리고 그냥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살아. 그냥 울어. 뭐 이런. 이 대목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한 분이 굉장히 어떤 위로를 받으셨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울고 싶어도 잘 울지 못하는 게 또 유가족들의 현실이었거든요. 당장 직면한 이슈들에 대해서 싸워야 되니까. 네. 이 대사를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관객과의 이제 대화에 만났던 유가족 분이세요. 어머님이 이제 네. 영화 끝나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앞으로는 눈물 나면은 네. 그냥 눈물 나는 대로 정말 그렇게 살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고마웠고 영화를 네. 만든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네.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네. 이 유가족 분들을 바라볼 때 한쪽은 너무 이제 악마화해가지고 네. 비난을 서슴지 않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쪽은 너무 이제 윤리적으로 유가족이면 이래야 되는데 유가족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또 이런 분들도 맞아요. 네. 이제 계시는데 예.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앞서가지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인데 네. 그분들을 위해서 좀 편하게 우리 사회가 바라보고 어떤 공간과 시간을 내드려야 될 텐데 네. 정말 그런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사실 그 2016년 박근혜 정부 촛불혁명이 가능했던 것은 세월호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당시 탄핵 때 항상 맨 앞녀를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담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무슨 청원효자 주민센터 앞에 가서 농성하실 때도 항상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제 계셨는데 어쨌든 이 세월호로 결국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사태까지 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윤석열 정부도 이 최혜병 특검법 오늘 뭐 재의결 국회에서 하게 될 텐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결국엔 정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지 않겠냐. 이태원 참사가 또 정권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정치적 의미도 좀 생각을 하실까요? 그 앞선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의 이제 운명은 말 그대로 사실은 네. 세월호 유가족분들한테 이제 빚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여야 가리지 않고 모든 정치인들이 네. 거기에 이제 빚을 졌는데 네. 그 빚진 만큼의 예. 이럴테면은 안산시에서의 네. 생명안전공원 추모공간이라든지 예. 그리고 선체를 보존하는 일이라든지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만났던 그 아버님 한 분은 예.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건강하셨는데 1년 사이에 살이 한 20kg가 빠지셨대요.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이요? 예. 그러니까 생존자 아버님이신데 근데 너무 걱정스러워요. 근데 그러니까 올해 기점으로 해가지고 10년이 지나가지고 이를테면 심리 상담 예. 지원도 다 끊겨버리고 이제 이런 정말 당면한 이제 과제들과 예. 챙겨야 할 것들이 예. 여전히 많은데 예. 우리 정치인들이 예. 그런 점들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회기가 바뀌는 네. 타이밍이어서 뭐 정신없이 바쁘겠지만 예. 이거는 좀
여야 막론하고 네네. 정말 관심을 좀 갖고 예. 시급히 좀 예. 생각을 하셔야 되는 지점 아닐까 예. 싶습니다. 사실은 촛불혁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우리는 촛불혁명 정부다라고 스스로 자임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있었던 수많은 개혁 의제들을 다 성공적으로 실현하지 않겠냐라는 국민적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굉장히 컸고 막판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뭐 다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글에, 그러니까 서사에 좀 그런 내용들이 영화에 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영화 보다가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극 중에 그 경은이 이제 그 세월호에서 이제 참사 당해서 돌아가신 분인데 언니가 쌍둥이이지 않습니까? 쌍둥이는 쌍둥이는 아닌 건가요? 네. 네. 아 그렇구나. 언니가 네. 포카리 스웨트를 2병을 사가지고 그 2캔이죠. 2캔을 사서 하나는 이제 냉장고에 먼저 두고 문을 닫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마시는데 그건 뭐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형제 이런 건가요? 자매? 그러니까 4월 16일 당일 네. 이제 동생은 포카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포카리를 이제 싸가려고 넣어놨는데 언니가 다 먹어버렸단 먹어버렸죠.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에 남았을 거고 그리고 이제 언니는 말하자면 살아남은 아이인 거잖아요. 네. 동생은 먼저 갔고 예. 거기에 대한 죄스러움, 미안함이 이제 컸는데 네. 지금 아버지 어머니를 봤을 때 예. 두 분 다 많이 약간 아프시고 네. 그랬을 때 자기마저 이제 엇나가거나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면은 네네. 부모님이 더 아프실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언니는 정말 몇 날 며칠을 예. 동생이 아닌 내가 대신 죽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아이고.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두 발이 네네네. 내가 아니라 동생이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오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을 텐데 부모님의 이제 대화 이후에 배치된 그 씬에서는 네네. 드디어 이제 언니도 그래 동생아 이제 이 포카리 하나는 냉장고에 넣어놓을 테니까는 하나는 내가 마시고 앞으로 또 열심히 살아낼게 이제 이런 어떤 마음의 다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동아 오츠카 분들이 좀 네. 단체 관람을 좀 이건 의도하지 않고 이제 만든 예. 건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모든 분들이 예. 아니, 포카리 스웨트 이게 PPL이냐를 물어보시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지만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네, 예. 동아 오츠카한테 너무 섭섭하다. 섭섭하다. 예, 동아 오츠카 여러분 그 영화를 좀 단체 관람을 해주시라. 아니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진짜 PPL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브랜드가 너무 정확하게 딱 보여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게 무슨 사실에 근거한 겁니까? 그 자료 조사를 통해 가지고 배치가 된 예, 에피소드. 그렇군요. 예. 어느 가정의 얘기인가요? 그게 이제 그건 제가 좀 가물가물해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자료 조사를 통해서 그 있던 사실을 씬에 담은 거다. 네. 그렇군요. 근데 하여간 저는 굉장히 마음이 넉넉해지는 장면을 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장면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그때 현장에서 막 취재하면 미안하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내 자식은 아니지만 내 자식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건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미안하고 어른이라서 부끄럽고 아이들에게 정말 그 볼낯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현장에 나와 그 세월호 참사 관련된 집회 현장에 나온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모든 아이들의 부모야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감독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살아라 라는 미션을 좀 주시려고 했었을까요? 직접적인 대사인데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골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이제 빠르게 이제 한국 사회가 바뀌면서 저 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골목길에 맞아요. 이 집 저 집 요 집 하면은 다 같이 놀고 밥도 이 집 가서 먹고 저 집 가서 먹고 그러니까 응팔. 예. 그러니까 아이는 동네가 키운다, 이제 맞아요. 골목이 키운다 이제 이런 예.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맞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네. 약간 살맛 나는 예. 사람을 사는 예. 이 나라가 되려면 그런 네.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제 예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건 이제 경은이가 죽으면서 봄날이 끝나긴 했지만 네. 그 이후에 또 다른 봄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을 거고 또 다른 아이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 테니 네. 남은 사람들이 더 예. 그 또 다른 예. 아이들과 또 다른 봄을 위해서 예. 열심히 살아내자 이런 예. 메시지를 예. 담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이제 세월호 10주기 영화인데 이 세월호가 우리에게 준 충격도 크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때 굉장히 큰 구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윤보다 생명을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보다 생명을, 이윤보다 생명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이었는데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더 돈을 밝히고 더 이윤 중심적으로 세상이 바뀌었다. 그리고 너무나 극단적이다. 그 교실 안에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그것은 뭡니까 아이들 관련된 육아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 교실 안에 같이 있다고 해서 다 친구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예. 근데 아이들 사이에서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사는 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저도 이게 편의점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정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좀 문명 사회로 야만적이지 않게 그 교훈이 저는 세월호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세월호부터 배운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10일 동안 한 8회차 촬영을 했는데 네. 그 기간이 꿈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해방구에서 저희들끼리 네.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이걸 개봉을 해놓고 예.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네. 사람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예. 다시 정글로 돌아왔구나. 그래서 요새 강매 행위도 많이 하고 있고 강매요? 예, 근데 예. 뭐 단관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또 여러분들께서 감사하게도 예. 저하고 저기 용용이 나르샤 했었던 김영현 작가님도 이렇게 200석을 네. 이렇게 또 사주셨고 예. 저하고 녹두꽃 했었던 예. 박진영 대표도 예. 또 100석 예. 이렇게 그리고 장항준 감독님도 예. 뭐 100석 예. 뭐 또 이제 저하고 과거에 드라마 했었던 예. 빅치즈 앤더에서도 예. 100석 이렇게 예. 김의성 배우도 예. 또 이제 100석 이렇게 사주셨고 예. 이런 분들이 있어서 네. 또 이제 용기가 나고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네. 이제 9.11 테러 이후에 뉴욕을 가본 적은 없지만 지금 네. 뉴욕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뉴욕의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 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예. 9.11 테러가 난 그곳에 이제 리뉴얼한 예, 이제 예. 그곳이라고 하는데 예. 쌍둥이 무역센터가 있던 자리요. 예. 저는 그렇게 돈 하기 때문에 예. 선체를 예. 돈 버시는데 이용하라. 제발 잘 보존해가지고 예. 우리나라 어떤 학생들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예.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예. 이런 일이 있었고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겠구나를 네. 교육의 자리로 예. 좀 돈을 들여서 돈을 예. 더 벌 생각을 하면은 예. 좋겠어요 사실. 예.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 에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라.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이게 뭐 그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버려두고 그냥 이렇게 치부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네. 아닌데 차라리 그럴 거면 당신들 방식대로 돈이 되는 방식으로 써먹어라. 그런 말씀까지 네. 하시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주시고 싶은 경각심 메시지 이런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마이스타 인터뷰를 보니까요, 그 백석 릴레이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 버스 기사님, 네. 엑스트라 연기자 반장님, 모범택시 기사님, 작가님, 뭐 이런 분들이 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다면서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영화 보다가 하고 저 엄마 내가 아는 엄마인데 세월호 유가족들을 배우로 캐스팅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뭐 전문 영화에서는 좀 일반인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감독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전문 배우를 쓰고 안 쓰고는 감독의 차이일 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부끄럽게도 이제 드라마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나름 관심을 갖고 이제 했는데, 네. 극단 노란 리본이라고 유가족 그 어머님들께서 이제 만드신 극단인데요. 네네.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작품 목화손 피는 날 준비하면서 네. 장기자랑이라고 하는 다큐를 보게 됐고 네네. 알게 됐던 거죠. 어. 근데 그 다큐가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들 캐릭터도 너무 뚜렷하게 네. 해서 막 서로 막 암투를 막 벌이시고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촬영을 들어가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빈 틈들이 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이지훈 프로듀서에게 어머님들을 좀 네. 긴급하게 좀 SOS를 청하자 아.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네. 이제 내려오시게 되어서 예. 그 은행나무 예. 기억의 숲에서 이제 은행나무 심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잔의 가게 앞에서 이제 미역국 엎어버리는 네네. 장면 예.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렇게 회의한. 다투는 장면 예. 이렇게들 예. 오셔가지고 예. 정말 빈 자리를 잘 메꿔주셨고 그분들의 어떤 연극을 오래 하셨어요. 지금 한 5편 정도 이제 되시는데 아. 이번 주가 이제 다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 10주기여가지고 예. 여태껏 하셨던 작품들을 릴레이로 이제 쫙 하고 계시는데 예. 거기서 이제 갈고 닦은 어떤 실력과 예. 어떤 경험치를 네. 유감 없이 보여주셨고 예. 그분들이 겪었던 어떤 사실감, 리얼함이 네. 다른 어떤 배우들 못지않게 저희 어떤 영화의 결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힘들어하시진 않으시던가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즐거워하시고. 네. 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봄날은 경은이가 있던 날에 끝난 거야. 그러니까 뭐 아이를 키우시고 저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뭐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전의 일상으로는 다시는 못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유가족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모든 분들을 만난 건 아니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세상은 완전히 예. 무너졌고 예. 끝이 났기 때문에 예.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지. 예. 그래서 그 무너져버린 세상을 예. 직시하고 나서야 예. 그 다음 세상을 저는 예. 또 열 수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유가족들 손을 좀 잡아주는 게 산 사람들의 도리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여전히 안 그렇잖아요. 이제 앞서 이제 5.18 말씀하셨지만 4.3에 대한 폄훼가 정치권에서 여전히 있고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에 대해서는 노상 그랬던 거고 이태원 참사 가족들 왜 그런데 놀러 갔어 이 얘기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가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감독님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던지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녹두꽃이라는 드라마 할 예. 때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왜 이런 드라마를 하냐. 회사에서 네. 일본에 팔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끝나고 나가지고도 예. 뭐 이제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주류 한국 사회 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리고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역사적 이제 어떤 사건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너무나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너무나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사실은 어떤 예. 의미를 넘어서는 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또 많이 다루지를 예, 않기 때문에 예. 굉장히 보석 같은 이제 예. 보물 창고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데 녹두꽃을 할 때도 그랬고 이번 목화소물 할 때도 이제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창작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검열을 하게 돼요. 예.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힘들어질 것 같은데 다음 작품이 네. 이런저런 이제 고민과 뭐 우려와 걱정이 많고 주변에서도 이제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제가
개봉 전날 예. 이제 같이 이제 드라마 많이 만들었던 엑스트라 분들 모시고 이제 단관을 했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그 엑스트라 반장님이 예. 저한테 이제 하지 마 이런 거 이제 뭐 너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만해 왜 뭐 이제 드라마 해야지 예. 뭐 이런 걱정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 고마우면서도 예. 씁쓸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저는요. 제가 한 3년 정도 중국에 살다 왔는데 녹두꽃 없었으면 제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꼭 말씀을 좀 해달라. 너무 잘 봤다. 고맙습니다. 네. 요새도 돌려보기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녹두꽃 드라마를 보면 정말 1894년으로 돌아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나라면 나는 어떻게 어느 자리에 있을까. 예, 보셨죠, 다들? 예, 녹두꽃. 안 보셨다면 다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OTT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역사 드라마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회사 안에서 이거 일본에 팔아먹지도 못하는데 뭐 열어봤는데 이런 비판도 들으셨군요. 네. 그건 진짜 참담하네요. 그럼 딴 나라에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본 예, 팔아서 일본만 팔려고 그래요. 네. 예. 네. 예, 다른 나라에서 사면 그때 굉장히 잘된 작품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엄청난 찬사를 받았던 작품으로 네. 기억하는. 찬사도 받고 뭐 상도 네, 받고 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예. 많았는데 예. 저나 작가님은 예. 더 크게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 이제 어쨌건 뭐 그런 소리를 듣긴 했지만은 회사가 기회를 준 거기 때문에 회사에도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네, 네. 잘하지 않았느냐 하고 싶었는데 예. 기대만큼 이렇게 시청률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되게 좀 상처가 컸어요. 사실은 예. 녹두꽃을 통해 가지고 왜 이렇게 호응이 없지? 예. 좀 이런 예. 좀 마음에 예. 좀 상처가 좀 있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참 우리 사회가 막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 같지만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개혁이 진행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그 백낙청 선생님에 따르면 반동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거고 그다음에 다시 그래서 제2기 촛불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군요. 저는 굉장히 잘된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 그거는 칭찬해드리고 싶다라는 고맙습니다. 생각이 네. 좀 들고요. 앞으로는 어떤 작품들 계획하고 계세요? 앞으로 이제 뭐 연극 이제 작가님 한 분이 이제 번역 작업하고 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드라마도 이제 몇 편 좀 보고 있는 게 예. 뭐 있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목화선 피는 날을 하면서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세월호를 드라마로 만들기 위해서 소설도 읽고 자료도 모으고 했지만 네. 이렇게 대본으로 이제 대본화하는 작업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게 네. 아무리 이 작업이 힘들다 하더라도 성사가 되기가 네.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게 더 힘들어지겠구나 싶어서 네. 작가님 한 분하고 네. 1980년 이제 5월 18일 네. 이야기를 좀 드라마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어저께 예. 밤에 이제 1부, 2부 예. 트리트먼트가 넘어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좀 보고 있고. 예, 예. 5.18 그날에 네. 상목한 드라마가 또 좀. 예. KBS에서 얼마 5월에 청춘이라고 예. 있었죠. 예. 네. 네. 목화선 피는 날처럼 네. 좀 그냥 정면으로 약간 르뽀식의 예. 드라마로 예. 해보자고 지금 기획을 했고요. 너무 기대됩니다. 예. 근데 또 다른 뭐 예. 재미난 이야기들도 또 있어 상업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예, 네.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우리 신경수 감독님 작품은 믿고 보는 작품이 될 것 같다. 네, 고맙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안 보시거나 또 못 보시거나 그리고 나 이제 세월호 정말 이런 마음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께 왜 이 영화를 꼭 봐야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장에서 아마 찾아보기가 힘드실 거예요. 저한테 이제 어느 극장에 가면 도대체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지금 상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평점들 살펴보고 하시면
되게 힘들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희망과 이렇게 용기를 건네주는 영화라고 하시니까요. 세월호 영화라 해서 정말 극장에 가기가 꺼려지시거나 두려웠던 분들은 용기 내셔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가시면은 이 마음 나누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는 2명에서 3명에서 손잡고 가셔가지고 영화 많이 봐주시고요. 이 목포 신항에 놓여 있는 세월호를 보면 그 옆에는 이제 수출용 신차들을 실어가지고 이제 바다 멀리 나가는 거대한 차가 있어요. 이제 그 배하고 녹슨 세월호가 대비가 돼가지고 목포 신항에 놓여 있는데 그 새 차들을 싣는 그 큰 배처럼 세월호 안으로 관객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지난 10년의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지냈는지 다 같이 한번 보고 또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영관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라는 의견들 댓글로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찾아가는 맛이 있습니다. 예, 상영관을 찾아가는 맛이 있으니까요.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 시간을 내서 주말에 꼭 다른 건 몰라도 이 영화는 우리가 꼭 봐주는 센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신경수 감독님 만나 뵙고 저 너무 반가웠고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